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이어서 대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만 이걸 또 서울 서부지법을 선택할지 중앙지법을 선택할지도 관심인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영장 청구는 뭐 아까도 말씀드리면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고요. 네.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거에 대해서 쇼핑한 거 아니냐, 중앙지법에서 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단이 얘기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을 요구할 겁니다. 공수처는 근데 뭐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네. 이제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앞으로 계속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법원이 발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영장이 뭐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발부가 된다면 12월 3일 날 시작됐던 비상계엄으로부터 탄핵 국면, 탄핵 심판은 계속 이제 헌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일이 현실화된다면 비상경과 탄핵 국면은 사실상 조기 종식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 전환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한테 정권 재창출을 좀 부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아마 탄핵 인용 가능성을 자신도 좀 높이 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순간부터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기 대선과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대통령이 관절을 나선 직후 아니면은 이제 공수처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포토라인에 서거나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 전에 미리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내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형식을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씩 나눠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공수처가 네. 여러 가지를 현직 대통령을 예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어저께 뭐 현장에서 체포한 형식이긴 합니다만 호송 차량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 차량으로 네. 그 차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요. 뭐 수갑이나 뭐 이런 걸 채우지도 않았고 물리적 충돌이 없고 아까 영상 녹화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안 한 거니까 상당한 예우를 좀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법적 대응과 여론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 대응은 이제 변호인들이 맡고 있고 나머지 이제 여론전, 네. 결국 민심에 따라서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수사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친필로 된 장문의 글을 공개를 했는데 또 영상을 또 직접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들하고 그렇게 상의한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상대로 여론전하는 것이 좀 먹히고 있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능하면 법적 대응 외에도 따로 여론전은 계속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법적 대응과 여론전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움직였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영상 메시지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법 질서가 무너졌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긴 내용들이었고 네. 그것은 여러 번 대통령이 밝혔던 거지만 좀 특이한 거는 12.12 담화에서 나왔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그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거고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이 문제가 그래도 일각의 여론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제 12.12 담화 때도 강하게 메시지를 냈었고 관저 앞에 있는 시대의 친필 편지를 통해서 그때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대통령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들어있는데 그걸 보면
여론전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 메시지와는 별개로 SNS 계정에 언급을 해주셨었지만 이 새해 초에 썼다는 내용의 편지 형식의 글도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나오는 것이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선관위는 물론 즉각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극우 유튜브에 파묻혔다는 증거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현직 대통령이 또 사실은 그 한교안 그 전 총리 겸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권한대행 한 분도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저께 그 윤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조금 편향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봐라. 유튜브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역시 그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냐. 현직 대통령이 정말로 그 부정선거 의혹을 의심했다면 꼭 비상계엄이라는 방법 아니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한번 그 친필 편지가 나간 적이 있죠. 네, 그때도 주권 친달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린다. 이것을 그 함께 싸워서 막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가장 합법적 권력이 가장 그 센 분인데 대통령 자리에서 못했던 일을 현재는 탄핵 소추된 내란 속의 피의자 신분인데 과연 이것으로 가능하겠는가? 근데 모든 그 윤 대통령의 행동이라든가 인식은 어저께 그 국회의원들한테 했다는 유튜브를 봐라. 레가시 미디어를 보지 말고 거기에다 들어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는 잠시 뒤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